국내 최초 고품격 테니스 팟캐스트 더 테니스 8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딕입니다. 오늘도 찬더러님, 솔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찬더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잘 어떠셨어요? 지냈습니다. 너무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집에 사랑스러운 네. 친구가 있기 때문에 네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하.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는 뭐 좀 힘든 한 주? 네네. 네, 뭐 다양한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놀라운 일이 지난주에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슬픔을 뒤로 하고 네. 단식 며칠 한번 잡았는데 네네. 상당히 특이하신 분이 나왔어요. 수염이 이만큼 있으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같이 치는데 그분이 풀 웨스턴으로 테니스를 치시는 네. 슈비용택처럼 한국에는 잘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서 테니스를 배우셨냐? 호주에서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무슨 직업을 가지시냐 그냥 그런 사소한 이야기. 흑백 요리사에 나오신 그 충무로에서 저저라는 돼지국밥집을 운영하시는 네네. 흑백 요리사의 돼지국밥집으로 나가시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얼마나 맛있길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테니스 홍보도 많이 해드리고 또 저저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혹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한테 신기한. 네. 이미 경험이었습니다. 유명한 곳이지 않나요? 저저 그런가요? 네. 유명한가요? 네, 이미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유명합니다. 저만 사실. 몰랐어요? 네. 그 약간 되게 옛날 감성으로 인테리어. 맞아요. 네. 아시는 레딩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네.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그분이랑 또 테니스를 쳤습니다. 누구요? 저저 네, 어제 진짜요? 그분과 함께. 네. 어떻게 그 이렇게 될수 바볼랏? 있어요? 바볼라. 바블라. 쓰시고. 네, 바블라. 네. 네. 어제 그분과 뭔지 알 즐겁게. 그 진짜 상당히 스윙이 특이하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스핀 이빨 걸려가지고 정말 아주 힘든- 진짜 정말 까다로운 공을 맞아요. 치시는 어떻게 그분과 그렇구나. 똑같은 이거 좀 무서운데? 호주에서 5년 이제 네. 갔다 오셨고 흑백 요리사 나가셨고 저저라는 이제 국밥집을 지금 이제 진짜요? 하고 계시고 그 국밥집이 또 말씀드리자면 그분께서 이제 병천 순댓국 네. 그 친구 부모님은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어깨너머로 좀 이제 그런 걸 배우셨나 봐요. 네. 그래서 네. 그 병천 순대와 그다음에 부산 돼지국밥을 약간 이렇게 접목시킨 콜라보한 그런 이제 돼지국밥집이라고 말씀을 그분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황당하시겠네요. 이렇게 연속으로. 네, 충무로에 이제 가게가 있는데 제가 꼭 한번 가겠다고. 네네네. 제가 국밥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국밥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는 남산을 한번 뛰고 가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요. 요새 조금 러닝에 취미를 살짝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붙였다기보다는 그냥 사실 테니스를 칠 수가 없어서 달리기를 하는 건데 네. 왜냐하면 요새 그러니까 딱히 들어간 클럽도 없으니까 마땅히 칠 데도 없고 너무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정도 잘 안 맞고 그래서 테니스를 많이 못 치거든요. 근데 이제 맨날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안 하면 너무 뻐근하잖아요. 그죠. 좀 그래서 드시죠. 이제 네. 그냥 밖에 나가서 억지로라도 막 뛰어요. 근데 저번 주에 남산을 한번 뛰어봤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언덕인데. 네네. 근데 와. 이제 거기가 이제 남측 순환로, 북측 순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네. 보통 러너들이 훈련하는 곳은 북측 순환로래요. 거기가 이제 뭐 어필과 다운, 그러니까 어. 경사가 이렇게 있고 위아래로 있어가지고 약간 좀 뛰기 좋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쪽에 이제 중부여가센터라고 그 예전에 대공분실 건물이었는데 아이고. 이제 거기를 이제 뭐 시청 별관으로 쓰면서 중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중정 아, 아니고 중정 네 중정 아니고 이제 그 고문을 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네. 하여튼 그 공간이 이제 그 중부 여가센터 건물이 되었고 거기 뭐 민생사법 경찰단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거기 지하를 이제 시민들을 위한 샤워실로 개방을 해서 오. 거기서 무료로 샤워가 가능을 해요. 러닝을 하고 거기서 샤워를 한다. 네, 좋은데요? 진짜 너무 네.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 네 6시 반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뛰고 씻고 나와서 모닝 디스코 클럽에 갔다가 이제 브런치를 먹고 이태원 쇼핑을 하고 뭐 해야지 약간 막 그런 하루가 기네요. 예, 약간 뭐 그런 일도 해봤는데 하여튼 그 약간 남산 뛰는 거 재미 붙여서 제가 그 다음 날 또 갔었거든요 남산을. 이제 그땐 또 계단을 잘못 길을 들어서 계단을 타버려가지고 진짜 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천국의 계단을 정말 타가지고 천국 갈 뻔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한 바퀴 돌았는데 결론은 거기 갔다가 충무로 저절을 한번 가보겠다. 네, 딱 좋은 코스 같아요. 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네. 러닝 한번 하러 가신 다음에 샤워도 꼭 이용해 보시고. 네.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거기 이제 장충이 있잖아요. 네네네. 장충에서 테니스를 치고 한 바퀴 뛰고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뛰시네요. 꼭 테니스 치면은 그 뛰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힘들 것 같은데 괜찮나요, 체력이? 모르겠는데 장충에서 공 뛰시는 분들 꼭 저 한번 초대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 하드코트 그랜드슬램 US 오픈이 시작되었습니다. 128강부터 숨가쁘게 진행되는 US 오픈, 이 마지막 그랜드슬램의 왕은 누가 될 것인지 더 테니스와 함께 지켜보시죠. 레디 액션! 전 세계 다양한 테니스 소식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테니스 토크. 오늘은 종료된 ATP 250 윈스턴셀럼 오픈 리뷰와 현재 진행 중인 US 오픈, 대한민국 테니스 선수들의 한 주간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스턴셀럼 오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저번 주에 종료된 이제 US 오픈 전에 마지막 US 오픈 시리즈 윈스턴셀럼 오픈이 종료됐습니다. 94위 마톤 푸초비치가 92위 보틱 판더 잔츠 슈프를 만나서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푸초비치는 이번 승리로 잔츠 슈프와의 상대 정적을 2대2 동률로 만들어냈습니다. 푸초비치는 작년 4월 띠리아 오픈 우승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타이틀을 획득을 했고요. 커리어 3개째 타이틀이고 하드코트 우승은 처음입니다. 이번이 2개의 우승은 다 클레이 코트예요. 잔츠 슈프는 23년 4월 미넨 오픈 결승 진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결승 진출했고요. 푸초비치는 31단계 순위 상승한 63위에 위치하게 됐고 잔츠 슈프는 19단계 순위 상승으로 73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푸초비치 선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죠. 하드코트 그랜드슬램입니다. US 오픈이 시작이 됐어요. 너무 핫한 대회 맞습니다. US 오픈이 시작이 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2000포인트 제일 높은 포인트 그랜드슬램 하드코트 대회고요. 그랜드슬램 대회이다 보니까 대부분 랭커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시대 기준 지미 코너스, 피트 샘프라스, 로저 페더러 선수가 5회 최다 우승자입니다. 21년도에 다닐 메드베데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22년도에는 칼로스 알카라스, 23년도에는 노박 조코비치, 24년도 작년에는 야닉 시너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대회입니다. 네, 제가 이제 US 오픈에 대한 좀 재밌는 상식 몇 가지만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US 오픈에서 가장 긴 경기 작년에 나왔습니다. 데니엘 에반스와 카렌 하차노프 1회전 경기가 5시간 35분으로 역사상 가장 긴 경기 기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승자는 다니엘 에반스였는데 당시 하차노프가 언포스트 에러 73개를 기록하면서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약간 네가 이겨라 약간 이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 US 오픈의 아사요시 스타디움, 메인 스타디움이죠. 네. 아사요시 스타디움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테니스 전용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메인 코트인데요. 23,771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윈블던 센터 코트와 롤랑 가로스의 필립 샤틀리에는 경기장 관중 수가 15,000명 정도로 합니다. 10,000명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트리비아는요. 역대급 폭염. 올해 정말 덥다고 그죠, 제가 그죠. 매주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이 더위를 극복한 선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인데 피트 샘프라스입니다. 네, 또 나오네요. 네, 피트 샘프라스가요. 96년 US 오픈 단식 8강전에서 5세트 타이브레이크 4시간 넘는 경기. 그날 그 해도 정말 더웠나 봐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리턴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쓰러지는 걸 참다 보니까 구토가 나왔대요. 그래서 참 리턴을 받으면서 토를 한 거예요. 아이고. 토를 했는데 이러면서 네, 30부터 코트에다가 구토를 했어요. 토를 했는데 그 다음이 더 웃겨. 심판이 너 경기 지연이야, 너 경고야. 피트 샘프라스 경고 받아가지고 너무 야, 이거를 좀 아니세요? 너 경고야. 네, 코드 바이올레이션 줬다는 얘기죠? 네, 경기 지연 경고를 받았는데요. 어머. 끝까지 이거 무너질 수 있잖아요. 경고까지 받아서 짜증도 나고. 근데 오히려 더 악으로 깡으로 결과적으로 피트 샘프라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정말 인간 승리. 승리하자마자 바로 쓰러져서 의료진에게 링겔 스웩을 맞았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요. 상금입니다. 올해 US 오픈이 역사상 최고의 고액 상금이 되어 있는데요. 24년에 48억이었던 US 오픈 상금이 올해 4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려 67억 원. 이게 상금이 40% 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제가 이제 증감률을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는데 보통 5%에서 10% 사이에 올라요. 많이 오르면 15%, 조금 오르면 한 2% 정도 오르거든요. 근데 올해 38.9%가 올라서 67억 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우승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프랑스 오픈 우승 상금이 33억 원이거든요. 네. 프랑스 오픈 2번 우승한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네, 67억 원. 근데 이 상금을 올리는 기준이 있나요? 상금은요, 그 티켓 관중 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네. 그럼 뭐라 그러죠 그거를? 스폰서십? 뭐 그 스폰서십도 가격은 아마 거의 다 비슷할 텐데
그 방송국에 파는 그 비용, 아, 그 비용이 중계권? 네, 중계권료에 따라서 음. 책정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스타디움 경기장이 크기 때문에 아마 입장권도 더 많고 그래서 상금도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장료도 더 비싸졌나요? 네. 궁금하네요. 네,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요, US 오픈 혼복 논란입니다. 종결이 됐죠? 네네. 결과적으로 혼복 전문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승을 했죠. 에란이랑 바바소리가 우승을 했는데 근데 이제 관중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단식 선수들이 복식을 뛴다는 어떤 그런 모습 또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매 경기마다 매진 행렬이 이어갔는데 혼복 경기가 끝났을 때 대부분 선수들이 이 대회 이벤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먼저 이제 제시카 페굴라는 굉장히 재밌었다. 단식하는 것보다 분위기가 더 좋았다. 약간 축제 분위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 1라운드에 탈락한 라두카누는 한술 더 뜹니다. 모든 그랜드슬램에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US 오픈 혼복 기록적인 매진 행렬로 팬들은 복식보다는 단식 선수가 복식 치는 걸 좋아한다. 결론이 났고 하지만 이제 실력 차이는 단식 전문 선수보다는 복식 전문 선수가 아직은 실력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아무리 단식 선수들이 단식을 잘 친다고 하더라도 복식 전문 선수들에 비해서는 그 경기 운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네. 차이가 컸나 봐요. 호흡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에란이랑 바바소리 결승전을 보시면 상대방 슈병택이랑 루드였잖아요. 슈병택 루드도 뭐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 해서 꽤 친한데 그 뭐랄까 호흡이 달라요. 얘가 치지 않으면 무조건 내가 친다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슈병택이 루드에게 공을 좀 미루면서 포인트가 나서 끝났거든요. 근데 바바소리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날라다니잖아요. 종횡무진 막 에란이를 믿고 그냥 하는데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알카라즈랑 라두카누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경기하는 게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죠. 보기 좋죠. 네. 네. 재밌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이어서 US 오픈 드로우 프리뷰를 좀 이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일단 남자 단식입니다. 시너. 지난 시시내티 오픈 결승전에서 충격적인 기권패 했는데 아직 바이러스로부터 100% 회복이 안 되었다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드로우가 발표되고 시너가 웃었습니다. 게이득이라는 반응이 많고요. 2라운드 포필인 3라운드 샤포발로프 4라운드 토미폴 대진인데 딱히 시너가 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8강 드레이퍼 4강 드베레프도 쉽게 승리가 가능할 것 같다. 무난히 결승행이 예상이 됩니다. 알카라즈는 시너보다는 어려운 드로우를 받았는데요. 일단 3라운드 다르데리 만만치 않은 선수인데 8강이 문제예요. 8강 벤쉘튼을 만납니다. 말씀드렸지만 벤쉘튼이 그 로저스컵 캐나디의 오픈을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홈에서 열리는 그랜드슬램 1위를 갈고 있고 또 벤쉘튼이 재작년에 4강전을 출전할 만큼 이미 경험도 풍부해요. 그래서 벤쉘튼한테 한번 분위기가 넘어가면 알카라즈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 8강에서 벤쉘튼을 만난다는 게 큽니다. 4강엔 프리츠인데 어쩌면 8강에서 벤쉘튼을 힘들게 꺾을 수는 있겠지만 4강에서 프리츠가 만약에 쉽게 주워 먹을 수도 있다. 주워 먹기. 프리츠 같은 경우도 작년에 준우승을 결승전에 나갔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예상을 감히 해보는데 알카라즈가 만약에 진다면 벤쉘튼한테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즈베레프 같은 경우는요. 역시 즈베레프는 자신 스스로가 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린 뉴욕에서 어떻게 1형 당뇨의 선수가 경기력을 유지하냐. 그게 지금 관건이고요. 아마 4라운드 16강전 이제 루블레프전이 꿀잼일 것 같습니다. 루블레프와 즈베레프가 만나는데 둘이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둘 다 못 냈잖아요. 특히 루블레프 같은 경우는 8강의 사나이. 만약에 16강에서 즈베레프 만나서 루블레프가 8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8강에서 드미노를 만나거든요. 루블레프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자신의 그랜드슬램 여정 중에서 드미노가 가장 쉬운 상대예요. 맨날 조코비치, 시너, 알카라즈, 조코비치, 시너, 알카라즈 맨날 졌단 말이에요. 8강에서. 이번에 드미노 만나면 내가 드디어 4강에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네, 그거가 아마 올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프리츠 같은 경우는 최악의 대진입니다. 16강부터 쉽지가 않고 조코비치, 알카라즈, 시너를 연속으로 이겨야 우승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고 네, 혹시 셋 중에 한 명 정도는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솔직히 어렵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시죠? 저희의 예측은 항상 다 빗나간다는 거.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자 단식 드로우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여자 단식 말씀드렸지만 승자 예측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역대 이제 우승자만 몇몇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20년대부터 20년 오사카, 21년 라두카누, 22년 슈비용테, 23년 고프, 24년 사발렌카 이 순서거든요. 연속 우승은 12, 13, 14의 세레나 윌리엄스 한 명뿐입니다. 2회 이상 우승은 현역 중에서는 나오미 오사카 한 명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US 오픈 여자 단식은 무주공산입니다. 강력한 강자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랭킹 1, 2, 3위 중에 하나가 우승할 것 같은데 사발렌카, 슈비용텍, 고프입니다. 1, 2, 3위가. 예를 들면 사발렌카 같은 스타일은요. 전날에 남친이랑 싸웠다. 그러면은 그랜드슬램 결승전도 집어 던집니다. 막 쳐서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여자기 때문에 사발렌카가 이길지 질지를 예상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슈비용텍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저저 그 흑백 요리사님 말씀드렸지만 그 극단적인 세미 웨스턴 죄송합니다. 그 극단적인 웨스턴 그 그립으로 치는 스타일은 스윙 스피드가 떨어지면은 공이 짧아지거나 스윙이 안 먹혀갖고 공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슈비용텍 같은 경우는 좀 기복이 있는 편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사발렌카, 슈비용텍은 기복이 있으니까 아웃. 올해는 코코고프가 그나마 안전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코고프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승 못합니다. 이제 찍었기 때문에 코코고프는 이제 저주에 걸렸습니다. 네. 고프한테 벌써 미안하네요. 네, 근데 US 오픈이 벌써부터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논란 많죠. 네, 일단은 요거 지금 두 분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드베데프 흑마법입니다. 네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라운드에 메드베데프가 프랑스의 벤자민 본지와의 경기에서 0대2로 지고 있습니다. 게임 스코어 0대2고 5대4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에서 벤자민 본지가 퍼스트 서브를 넣습니다. 퍼스트 서브는 폴트가 납니다. 폴트가 나고 경기가 끝난 줄 안 정신 나간 카메라 사진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경기장 안으로 난입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직 안 끝났다, 나가라. 그래서 카메라맨이 미안하다 하고 나갑니다. 나갔는데 심판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서브 넣을 때 방해받았다. 퍼스트다. 렛이야. 퍼스트다. 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메드베데프는 절체절명 위기잖아요. 퍼스트가 폴트가 났기 때문에 이제 세컨 서브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매치 포인트인데 본지가 이기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메드베데프가 빡이 돌아서 심판에게 뛰어가면서 항의를 막 하는데 항의만 한 게 아니라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항의를 같이 해줘. 나에게 힘을 줘. 약간 원기용 느낌으로. 관중들 입장에서는 스코어가 3대 0이잖아요. 경기를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드베데프에게 힘을 줍니다. 무려 6분 동안 외신 표현으로는 라이엇, 폭동이 일어납니다. 네, 그 심판은 거의 울먹거릴 정도. 폭동이 일어나고 벤자민 본지도 거의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퍼스트 서브를 다시 받게 됐는데 서브를 넣을 때 당연히 조용히 하지 않고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데 한 명만 떠들면 그 사람 뽑아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 10,000명 가까이가 떠들어 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서브를 넣었는데 폴트가 납니다. 결국 그 게임은 지고 그 세트도 지고 4세트도 2대1이 됐죠. 4세트도 메드베데프가 6대0으로 가져갑니다. 5세트는 다행히 벤자민 본지가 승리를 가져가서 3대2로 본지가 2라운드 진출했는데 지금 사건의 개요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용의자 한 명씩 제가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용의자 1 카메라맨. 네. 이 카메라맨은 프랑스 사람인 것 같아요. 벤자민 본지가 이겨서 가장 먼저 사진을 찍고 싶은 욕심에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진기를 들고 들어갑니다. 이 카메라맨만 없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외국의 이제 사이트에서 이 카메라맨 지인이 등장해서 이 카메라맨이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 이 카메라맨은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실수했을 뿐이다. 그 뒤로 바로 다른 테니스 전문 기자가 이 카메라맨의 그 US 오픈 입장 카드를 박탈했다. 잘려서 집에 가셨다는 얘기고요. 용의자 1입니다. 용의자 2 심판입니다. 심판이 정신이 나갔어요. 일단 자기가 폴트라고 불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카메라맨이 들어왔어요. 그냥 세컨을 하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서 퍼스트 렛을 해서 퍼스트를 주니까 거기서 메드베데프가 맛이 간 거거든요. 용의자 2는 심판입니다. 용의자 3 본지입니다. 만약에 알카라즈 같았으면 자기가 세컨 서브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퍼스트 서브를 넣었을 때 자기도 방해받지 않았고 그냥 터무니없이 폴트가 됐거든요. 네트에 걸렸어요 아예. 그게 막 어디 맞고 뭐 된 건 아니고 네트에 걸렸으니까 알카라즈 같았으면은 그냥 자기 세컨 서브 할게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본지는 어떻게든 내가 퍼스트 한 번 더 넣어보려고 멍청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자, 용의자 3이고요. 용의자 4 지금 해외에서는 이 용의자 4가 지금 가장 빌런으로 나오고 있는데 메드베데프 제가 흑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관중들을 조종합니다. 막 그 콘서트장에 있는 락스타 같았어요. 막 계속 흥흥을 이끌어내고 6분 동안 그거를 했고 저 악마의 웃음을 봤잖아요. 웃어요. 웃어. 이거 내가 이기겠는 걸? 네. 지금 매치 포인트지만 내가 이기겠는 걸? 네, 용의자 4 메드베데프고요. 마지막 용의자 5 매너 없는 관중들입니다. 어느 정도 했으면 그만해야지. 6분 동안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서브 넣으려고 했는데도 소리 지르고. 자, 용의자 1, 2, 3, 4, 5 중에 제일 잘못한 사람 한 명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심도 용의자 아니에요? 주심 용의자입니다. 주심이 용의자 2죠. 심판. 이 주심이 좀 문제가 많은 주심이죠. 이 주심, 그레그 알렌스 월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미국 그 엄파이어죠. 네, 이 친구 제가 그 국적은 모르는데 이 친구 그 유명한 친구예요. 그 잭 드레이퍼랑 오제 알리아십의 희대의 주심. 그죠. 이게 더블 바운스로 드레이퍼가 쳤는데 그게 넘어가서 매치 포인트가 됐나 그 게임 끝났어요. 그거의 매치 포인트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알리아심이 와가지고 너 그거 못 봤냐? 네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일이다. 실제로 그 네트 앞에서 그랬으니까 희대의 명언 I didn't see that. 나 못 봤다.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그래서 친구. 그때 알리아심이 그냥 어이없어서 네, 그냥 어이없지만 그냥 받아들인 인정을 하고 가죠. 그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용의자 1 카메라맨, 2 심판, 3 본지, 4 매드베데프, 5 관중들입니다. 저는 모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야, 1, 2, 3, 4, 들으면서 다 모두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한 명을 뽑자면 저는 엄파이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심판. 엄파이어. 그렇죠. 심판. 엄파이어가 네네. 제일 문제이지 않을까. 저도 엄파이어가 제일 문제라고 봐요. 심판이 문제다. 사실상 여기 그 선수들은 피해자예요. 그쵸 다. 메드베데프도 그렇고 일단 본지도 피해자죠. 그렇고 피해자고 본지가 지금 제일 큰 피해자고 아니 그래도 이기긴 이겼으니까. 예. 이긴 이겼으니까. 다행이긴 그렇지만 뭐 자기가 거기서 세컨 서브 한다고 했을 것 알카라즈 같았으면 거기서 세컨 서브 한다고 했을 거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추측일 뿐이고 그냥 그 사람도 본지도 내가 지금 이 무슨 상황이지 하고 지금 얼떨떨했을 거예요. 자기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본지는 약간 여기서 용의선상에서 난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제외시켜야지. 네, 제외를 시켜야 되고 여기 가장 큰 피해자인 거고 그 다음에 용의선상에서 제외해야 될 두 번째 인물 카메라맨. 네네. 카메라맨은 실수를 한 거죠. 그쵸, 그 이건 실수를 실수죠, 한 거고 실수. 이제 이 실수를 정정할 권한은 심판에게 있는 건데 있었는데 그 심판이 세컨 서브 하라고 했으면 세컨 서브 그쵸, 하라고 문제 해야 없지. 되는 네. 거죠. 네. 왜냐하면 이미 퍼스트에서 폴트가 났는데 이제 그거를 갑자기 거기서 렛을 불러버리면은 입이 퍼스트에서 폴트 났고 카메라맨 들어왔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방해받았으니까 퍼스트를 줄게 이래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갑자기 모든 책임 전가를 막 카메라맨에게 하게 하게 되는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카메라맨도 사실상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 것 같고 일단 제일 나쁜 건 심판이다. 심판이고 근데 또 모르겠네. 이게 제가 되게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네네. 제가 렛의 규정을 ATP 규정을 찾아봤는데 렛의 규정은 예기치 않은 방해로 인해 플레이가 방해받은 경우 렛이에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방해는 맞아요. 카메라맨 들어왔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영상 여러 번 돌려봤는데 서브를 넣을 때는 공을 보지 주변을 보면서 서브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카메라맨이 들어오는 그 복도가 메드베데프 쪽 복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았어도 메드베데프가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렛을 줘가지고 메드베데프가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폴트인데 그래서 이게 메드베데프를 위해서 렛을 했을 것 같은데 각도상 그 카메라맨이 메드베데프 왼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각도상 그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메드베데프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경우 그런 경우 뭐 테니스팀에서 왕왕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또 그렇게 애매한 게 볼섭이 이미 했고 근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들어왔고 그게 규정대로 레스로 선에서 하면 퍼스트 서브 맞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100번 양보해서 치면서 그러니까 공이 들어오는데 동시에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두고 폴트 하고 조금 있다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매한 게 그 규정 내에 그게 부합하는 내용이냐 그 카메라맨 들어온 상황이 그렇죠. 그러면- 근데 심판은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있죠. 이유가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이게 폴트가 났더라도 폴트가 났더라도 게임 게임이 진행 중이다. 진행되고 세컨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방해를 받았으니 이 게임 자체는 방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레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판의 판단이 맞았네요. 그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심판은 용의선상에서 제외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규정이라는 거는 이제 있고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 심판의 적용을 잘해야 해석하고 되는 적용하는 거죠. 것이 심판의 역량이자 능력인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심판이 굉장히 규정을 면밀하게 잘 적용했다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판단을 주심이 재량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심이 봤을 때 이건 방해 받았다 안 받았다를 주심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드베데프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왜 네 맘대로 내가 폴트인데 나 괜찮은데. 근데 그러면은 사실 주심이잖아. 그럼 주심의 판단을 맘대로 약간 존중해줘야 존중해줘야 되는 것도 된다. 있어야 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메드베데프가. 입장에서는 메드베데프가 욕을 많이 먹은 거죠. 이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저는 그래도 엄파이어로 주겠습니다. 엄파이어. 얘는 저는 그냥 싫어. 많이 박혔어. 저는 엄파이어에게 처음엔 졌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엄파이어는 엄파이어의 능력을 했다. 엄파이어가 가진 권한을 행사를 했고 그거를 그 규정을 자기 자신의 시각대로 해석을 했고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런 거에 봤을 때는 메드베데프가 잘못이다. 메드베데프가 거기서 억지를 부릴 이유가 뭐가 인정을 있냐.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되냐. 저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메드베데프도 사실은 피해자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런 해프닝에 네. 관중들이 문제다.
관중들이 이게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뉴욕에서 벌어지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좀 되게 열정적이고 뭐랄까요? 응원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야구는 1루 3루까지 나눠져 있잖아요. 응원석에. 그러면 상대팀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시끄럽게 응원하는 그런 기계 다 미국 그 관중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구나 농구에 특히 막 되게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테니스에서도 그걸 했다는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테니스는 그래도 테니스만의 관중 문화가 있잖아요. 관람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야구나 농구장에서 하듯이 막 챈트를 뭐라고 했냐면 세컨 서브 그거를 하니까 이제 본즈가 멘탈이 나가갖고 퍼스트 서브 듣는데 폴트가 났어요. 근데 그런 거가 조금 매너가 없었다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또 한마디를 해보자면 약간 근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테니스는 왜 그렇게 컴해야 되는가? 테니스 응원은 그렇지. 왜 이렇게 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왁자지껄 소동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렇다고 관중이 그걸 가만히 이게 참하게 보고 있을 수만은 없고 아니, 거기서 그거를 그렇게 이겨내는 선수가 좋은 선수긴 한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뭐냐면 어쨌든 관중들은 3대 0으로 이기든 3대 2로 이기든 멋진 경기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아까 제가 하차노프 원포스트 에러 73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기 보면 한숨 나오잖아요. 네. 네가 이겨라. 네가 가라. 하와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원포스트 에러 없는데 서로 막 위너만 빵빵 때리면서 하는 그런 경기가 멋진 경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해서 선수들을 방해해가지고 경기가 망가져서 선수가 막 더블 폴트 계속하고 원포스트 에러 막 계속 쌓이고 그런 경기는 사실 돈 내고 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잘한다. 잘해라. 우쭈쭈 하면서 그러니까 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런 게 좋은 경기를 보기 위한 어떤 선행 작업이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연극할 때도 뭐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있는데 방해되잖아요. 앞에서 네. 방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레딩님은 관중입니다. 찬더러님은 엄파이어. 심판. 저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제가 또 이 엄파이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분은 전과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과가 많은 네. 엄파이어 때문에 저는 좀 졸리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느낌에는 경기를 계속해서 이게 3세트 3세트에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세컨 서브여갖고 얘가 메드베데프가 다시 위너 치면은 이거 4세트 갈 수도 있는데 네. 그 드레이퍼도 이게 제 생각입니다. 드레이퍼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저는 일단 그럼 메드베데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이 같습니다. 공유해 봅시다. 네. 여러분. 네. 다음 논란 이겁니다. 필리핀 선수로서는 최초로 승리한 알렉산드라 이알라. 네, 이알라 선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불가능한 승리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일단 스코어 1대5입니다. 이알라가 1위에요. 네. 이걸 역전합니다. 타이프 브레이크 가서 역전을 했는데 관중들의 역시 일방적인 환호. 이알라를 압도적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거기가 필리핀인 줄 알았어요. 이 선수가 필리핀 선수거든요. 네네. 타우슨 선수도 경력이 꽤 있고 랭킹도 14위. 그다음에 팬도 많은 선수인데 관중들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게 엎치락 뒤치락 해서 이기자. 그러니까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하는데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너가 언더독을 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알라를 압도적으로 응원해서 심판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너무 한쪽만 일방적으로 응원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자제를 시킬 정도로. 근데 이알라는 대단한 게 그런 응원을 받으면 좀 이게 붕 뜰 수도 있잖아요. 침착하게 자기 할 거를 계속 합니다. 하면서 결국 타이브레이크까지 끌고 가서 이겼는데 문제의 장면이 있습니다. 5대1이라 그랬잖아요. 타우스는 입장에서는 4점만 따면 이기는 거예요. 2라운드 진출하는 건데 1점을 땄어요. 15. 근데 이알라가 3점을 더 써서 15-40였어요. 15-40에서 이알라가 앞으로 대시를 하면서 발리를 하는데 그 발리가 네트를 넘어갑니다. 사진상에서 넘어가 보여요. 그래서 타우슨이 이거 네트 오버 아니냐. 근데 그걸 리플레이로 돌려봅니다. 돌려봤는데도 이알라 안 넘어갔다. 그렇게 판정을 해서 그 포인트가 이알라 포인트가 되고 그 게임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타우슨이 더블 폴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대5가 3대5가 되고 4대5가 되고 5대5가 돼가지고 결국 6대5 타이브레이크까지 가게 되는. 네, 이게 오심이냐 아니냐. 이것도 지금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네, 논란이 많은데 핫하네요. 네, 재밌어요. 너무 이런 거 핫하네요. 재밌죠. 역시 논란이 있어야지 좀 뭔가 흥한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논란은 알카라즈의 버즈컷입니다. 네. 덥긴 더운가 봅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방송을 보고 따라한 게 아닐까.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 게 버즈컷이고 이 친구가 한 건 삭발입니다. 삭발이죠. 네, 버즈컷이라는 거는 이게 층이 져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 제가 머리에 아무리 봐도 층이 안 져 있어요. 네. 근데 이 머리를 보고 가장 놀란 선수 누구겠습니까? 바로 프란시스 티아포입니다. 티아포가 너 내 머리 스타일 따라했냐? 머리를 만져보고 굉장히 놀라운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머리를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면도까지 했다는 거의 그 느낌이죠? 두피가 네.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제 걱정은 그런 거예요. 사실 머리카락이라는 건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건데 이걸 싹 다 밀어버리면은 이 US 폰의 뜨거운 태양을 바로 직방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럼 더 아프지 않을까? 저는 알카라제 건강이 걱정됩니다. 두피 건강.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선크림 발라야 돼요. 알카라제 이거 보고 있으면 꼭 머리카락에 선크림 화상 꼭 같은 거 발라주세요. 입으면 아무래도 머리숱이 좀 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 안드레 거시도 그렇고 나달도 그렇고 여기 되게 굉장히 풍성했어요. 근데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선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여기부터 비어가더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관리 잘해야 된단 모자 말이에요. 쓰셔야 되겠습니다. 모자 네. 추천드립니다. 과연 이 지금 컷이 알카라제에게 득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네, 한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US 오픈 벌써 초장부터 이렇게 아유,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푸득푸득하네요. 네, 저희가 아주 입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앞으로의 경기 결과 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럼 이제 한 주간의 대한민국 테니스 선수들의 활약상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희 더 테니스의 가족이죠. 남지성 네, 가족. 선수. 네. 이번에도 복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M15 만샨 오픈에 우승을 했는데요. 파트너는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박의성 선수예요. 결승에서 조성우, 양지장 페어를 만나서 1대1 세트 스코어 이후로 세 번째 세트는 매치 타이브레이크 10점에 돌입을 해서 10대 7로 승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지성 축하합니다. 선수. 남지성 선수. 네, 그리고 박희성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한 주간의 테니스 소식 알아봤는데요. 오늘 아주 풍성한 얘기를 진행해 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US 오픈 얘기로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